요즘 들어서 이유 없이 피곤하고 밥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신 분들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입맛도 예전 같지 않아서 식사량이 줄어들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주 트림이 나오거나 소화가 잘 안 돼서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이럴 때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 중 하나인 간이 지쳐서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간은 우리가 먹은 음식의 영양을 처리하고 몸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정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간이 피로해지기 시작하면 바로 통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같은 형태로 먼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생활 패턴이 불규칙한 분들일수록 이런 증상을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그냥 넘긴다는 겁니다. 약으로 잠깐 해결하려고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간은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친 간을 조금 더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음식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간 건강을 위해 챙겨 먹고 있는 식품인데요. 바로 아티초크라는 채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 피로해졌을 때는 단순히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평소 식습관을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해외, 특히 유럽 쪽에서는 예전부터 음식으로 간을 관리하는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식품이 바로 아티초크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티초크는 엉겅퀴 계열의 식물로 꽃이 피기 전 봉오리 부분을 먹는 채소입니다. 겉모양은 약간 브로콜리처럼 생겼지만 잎이 겹겹이 쌓여 있고 안쪽에 부드러운 속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주로 먹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아티초크를 삶아서 그대로 먹기도 하고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서 일상적으로 섭취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식습관 때문에 간 관리가 중요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식재료들이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거죠.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전통적인 식재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티초크 추출물이나 차 형태로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효과가 알려진 식품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티초크가 어떻게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다음에서 그 이유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티초크가 왜 간 건강에 좋다고 하는지 어렵지 않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간은 일종의 정리 담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 필요한 건 골라서 쓰고 필요 없는 건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바로 담즙이라는 소화액입니다. 아티초크는 이 담즙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담즙이 원활하게 분비되면 기름진 음식도 훨씬 편하게 소화가 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식사 후에 속이 답답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티초크가 몸속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간이 피로해지면 이 노폐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서 몸이 더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과정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티초크는 단순히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소화부터 혈관, 피로까지 여러 부분에 영향을 주는 식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티초크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챙겨 드시면 좋을까요? 다음에서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아티초크가 모든 분들에게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특히 이런 분들은 한 번쯤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입니다.
삼겹살이나 튀김 같은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음식들은 맛은 있지만 간에 부담을 주기 쉽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계속되면 소화도 더디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즘 들어 유난히 피로를 자주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다면 단순 피로가 아니라 간이 지쳐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후에 속이 자주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자주 나오고 소화가 느리다고 느끼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도 해당됩니다.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주가 잦을수록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평소에 간을 도와주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던 분들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식단에 조금씩 추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아티초크 어떻게 먹어야 부담 없이 챙길 수 있을까요? 아티초크가 좋다고 해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하면 쉽게 시작하기 어렵죠. 다행히 아티초크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챙겨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차 형태로 드시는 것입니다. 말린 아티초크를 물에 우려서 따뜻하게 드시면 되는데요. 특별한 조리 과정이 필요 없고 하루 한두 잔 정도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식사 후 불편함이 있을 때 부담 없이 마시기 좋습니다. 두 번째는 추출물이나 분말 형태입니다. 요즘은 건강식품으로 나온 제품들이 많아서 물에 타서 드시거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바쁜 분들이나 꾸준히 챙기기 어려운 분들께는 이 방법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캔이나 병에 들어있는 아티초크입니다. 이미 손질되어 있어서 샐러드나 반찬처럼 간단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적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갑자기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몸 상태에 맞게 천천히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 한 잔 마신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시작하시면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주의해야 할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다음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모든 분들에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아티초크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티초크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담석이 있거나 담낭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드시기 전에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특히 간과 관련된 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에는 음식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좋다고 해서 함께 드시는 것보다는 현재 복용 중인 약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입니다. 아티초크는 엉겅퀴 계열 식물이기 때문에 비슷한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으셨던 분들은 처음 드실 때 소량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효과를 너무 빠르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식품은 약처럼 바로 변화를 느끼기보다는 몸을 천천히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주의사항만 잘 알고 계시면 대부분의 분들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식품입니다. 아티초크를 드실 때 몇 가지만 신경 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드시는 타이밍입니다. 아티초크는 소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뒤에 차로 한 잔 드시면 속이 한결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차 형태로 드신다면 너무 진하게 우려내기보다는 연하게 시작해서 본인에게 맞는 농도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진하게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드시고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루 한 잔이라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이 쌓이면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식습관과 함께 조절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름진 음식 섭취를 조금 줄이고 올리브 오일이나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함께 유지하면 간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시면서 속이 편해지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체크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조절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챙겨도 어렵지 않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이 피곤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 아티초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건 약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특히 간은 소리 없이 일하다가 조용히 지쳐가는 장기이기 때문에 미리 관리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티초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주는 약은 아니지만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그리고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어렵게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신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시작해 보시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천천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내 몸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